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특별대담 마한 나주에 비추되다 진행을 맡게 된 김규빈입니다. 지난 6월 지역의 수건이었던 이 마한 문화권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이 되면서 이 마한의 역사에 대한 재조명 그리고 고대 영산강 이 유역에 대한 복원과 그리고 개발에 대한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이 마한은 아시다시피 고대 영산강 주변에서 발달한 문화입니다. 잃어버린 왕국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정말 융성하게 컸습니다마는 백제나 가야에 비해서 조명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해서 이 마한이 고대사의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광주 MBC가 특별법에 포함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마한의 실체와 역사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고대 영산강 이 복원과 또 고대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이 해주실 분 두 분인데요. 먼저 강인규 나주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의 임영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도 지금 방송을 칸막이를 이렇게 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이죠. 네. 시장님도 지금 코로나19 방역 또 시정 때문에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특별법에 포함이 돼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그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부터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임영진 교수님은 전남대학교 이번에 이제 8월에 퇴임을 하셨어요. 예. 하지만 그동안에 정말 이 마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오셨고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되고 또 포함되는 걸 이제 보셨는데 정말 기쁘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저는 사실 감회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 우리 고대 문화권이라고 하는 게 기존 통서를 바탕으로 고착이 돼 왔었거든요. 고구려백제 신라 가야 문화권으로 고착된 게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문화권을 추가한다고 하는 거는 통설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추가가 돼서 정말 반갑고 어찌 보면은 많은 분들이 힘을 합해 주셔서 생각보다 좀 빨리 됐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시장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영산강 유역의 마한 문화권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우리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타 문화권에 비해 다소 소외됐던 고대 마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무엇보다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고대 문화권 확립과 도시재생을 접목해서 우리 지역을 역사 문화도시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좀 누락이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좀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 많이 실망을 했었죠. 그렇지만 지난 5월 20일 날 특별법을 발의해서 그게 민홍철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그걸 통과시켜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번에도 빠질 뻔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이 마한 문화권이 교수님 포함이 될 수 있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마지막 마한이 백제에 병합됐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지요. 그래서 늘 백제 문화권의 일부로 지역적 특징으로 여겨왔습니다만 한 20여 년 전부터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면서 기존 통설하고 다르다는 것들이 많이 인식이 됐어요. 기존 통설은 이제
4세기 중엽에 백제에 병합됐고 네. 그 이후 발전은 백제의 지역적인 특색일 뿐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고고학 자료들이 그와 다르기 때문에 백제하고 구분되는 뭔가가 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네. 영산강 고대문화권 정도로 하자. 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영산강 고대문화권이 성립을 하면 한강 고대문화권, 금강 고대문화권, 강 위주로 해버립니다. 뭐 낙동강 고대문화권도 응당 있을 만한 문화권이죠. 그러나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의 역사적 실체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역사적 실체가 없는 문화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의 이제 조사연구 성과를 토대로 해서 그 실체가 만이다. 네. 이렇게 해서 마한문화권이 인정이 되게 된 것이죠. 네. 이번에 마한문화권이 인정이 되면서 나주시도 성과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성과의 의미가 있을까요? 당초 특별법에는 마한문화권을 제외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문화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네. 사실상 실망이 굉장히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2017년에 국회에서 영산강 마한문화의 중요성을 발표하면서 영산강 유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잘 활용해서 그 권역별로 개발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네. 2018년과 2019년에는 시민들과 함께 국회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의 뜻깊은 결과는 시민들의 호응과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그 관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성과는 아무래도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교수님, 근데 왜 이제서야 이렇게 독자적인 문화로 좀 인정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주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 고고학 자료들이 네. 기존 통솔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 이거는 뭐 많은 이제 인식이 됐는데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문헌 자료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문헌 자료가 없는 한 고고학 자료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입장들이었는데 2년 됐습니다만 2018년에 만연구원에서 네. 중국 양직공도를 가지고 국제학술회의를 열었었습니다. 양직공도요? 양나라의 직공도인데 네. 521년에 백제에서 파견한 사신이 네. 양나라에 가서 백제 주변에는 이러이러한 여러 소국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관할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의견을 이제 전해서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반파, 닭, 다라, 전라, 사라, 지미, 마련, 하친나 등 이런 나라들이 백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미, 마련, 하친나는 네. 전남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521년 당시 백제 남쪽 만 지역에 네.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이 이제 문헌 기록을 통해서 입증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기존 고고학 해석이 탄력을 받게 됐고 네. 최근에는요. 네. 이병도 박사가 제시했던 4세기 중엽 근초광 병합설은 더 이상 문헌 자료로 입증할 수 없다는 논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번에 성사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중국 쪽에서 좀 이렇게 키를 풀었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네. 국내에는 널리 알려지지를 못했어요. 음. 이게 좀 중국에서도 늦게 발견되고 그래서 네. 아무튼 중요한 문헌 자료로 뒷받침을 해주게 됐습니다. 확실한 것은 저희도 역사 배울 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위주로 배웠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었는데. 하지만 마한 관련 유적이라든가 유물이 나주시에는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그 영산강 유역의 마한 문화권 중 우리 시는 국보와 사적 그리고 도지적 문화재와 향토 문화유산 등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유적과 유물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요. 아마 국보 제295호로 지정된 신철지 금동관과 다시 정천고분에서 발굴된 그 금동 신발, 네. 그리고 아울러서 사적지인 반낭 고분군, 다시 보감리 고분군, 그리고 오량동 가마터 등 그 경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그 고분들이 나주시에는 산재에 있고
또한 그 금제 장식과 대형 옹간묘도 옹간 등 그 다양한 유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경주도 다녀와 봤습니다만은 경주 박물관 못지않게 뭐 이제 금동관이라든가 신발 뭐 그것도 나주 국립박물관 가서 봤었고 특히나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말 독특한 게 옹관이었거든요. 옹관묘는 어디서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였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마한의 어떤 그 유적의 유물의 또 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 중에서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영산강유역 마한하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네. 금동관과 옹관이죠. 옹관. 네, 그런데 이 금동관이 나주 신촌리 9호분 을관 옹관에서 출토된 게 1918년이니까 벌써 102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국보 295호로 지정이 돼 있는데 네. 기존 동설에서는요. 이 유물이 그 시기가 5세기 말쯤 됩니다. 그런데 기존 동설에서 백제가 이 지역을 병합했다고 보는 것은 4세기 중엽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백제에 병합된 지역이기 때문에 백제 왕이 지역 신하에게 만들어서 하사한 것이다. 백제가. 이렇게 인식이 돼 왔었어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묻혀 있다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97년에야 국보로 지정이 됐는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백제 것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형태가 다르고 문양이 다르고 제작 기법이 다르고 네. 무엇보다도 백제에서는 이 소위 크라운이라고 하는 네. 머리 주변을 덮는 올리는 그게 없어요. 근데 나주에서는 그게 나왔거든요. 네. 나주에서 나온 게 이제 그것 외관이라고 하는 것하고 가운데 또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타고 올라오는 내관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세트가 아닙니다. 어. 이게 별개의 용도입니다. 그 밖에 있는 외관은 크라운이라고 해서 네. 독립된 세력의 수장이 아니면은 향유할 수 없는 그런 유물이죠. 그런데 내관은 네. 관이 아닙니다. 물론 뭐 관이라고 하는 명칭도 쓸 수 있지만 상투를 덮는 겁니다. 상투관이라고 해야 올바릅니다. 맞아요. 그렇게 넘치는 거 그렇습니다. 상투만 딱 덮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투를 들었던 남자들이 다 쓰는 게 상투관인데 네. 금동으로 제작됐다고 하는 거는 최고 수장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백제 것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그 자료야말로 이 지역 마한이 백제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국가를 이루었을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옹관. 이거는 같은 시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만만의 독특한 장구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되게 석실이나 목관을 쓰는데 이 옹관이라고 하는 거는 흙을 구워서 만든 거잖아요. 네. 일종 세라믹 제품이죠. 네. 이 세라믹 제품의 특징은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영구불변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사체를 완벽하게 보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장구라고 할 수 있고 네. 같은 지역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지역 만만의 독자적인 특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보고 있으면 좀 신기했어요. 저도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었을까? 이렇게 정말 돌려서 만들어야 될 텐데 무너지지도 않고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기술로도 그걸 구울 수가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보러 이제 국립나주박물관이라든가 또 보감리 이제 고분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연간 많은 관광객이 한 30만씩 오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가 어디요? 예. 그 정도면은 경주나 백제 부여 이쪽에도 많이 견주어 볼 만한 그 정도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마한 문화의 독자성이나 우수성은 또 어떤 점들이 있을지도 또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흔히들 백제 문화의 우수성을 얘기를 하죠. 네. 키워드로 이제 국제성, 개방성 이걸 들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마한 문화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마한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잘 알려져 있듯이 백제라고 하는 거는 고구려에서 내려온 원조로 대표되는 유이민들이 서울에서 건국을 했고 발전 과정에서 마한을 하나하나 복속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백제 문화의 기저에는 마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제 문화 특징이 곧 마한 문화의 특징이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약간 다른 점은 백제는 통합을 추구했지만 네. 마한 소국들은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협력 관계를 유지를 했어요. 그 소국들이 몇 개나 그러면? 기록에 따르면 54개 소국. 54개.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개별 소국 독자성을 중시하면서 각 소국별로 공동체적인 의식이 굉장히 높아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무덤에서도 네. 나주 보감리 3호분 같은 경우는 42명이 같이 묻혔거든요. 42명. 예, 그렇습니다. 혈연 공동체의 공동 무덤이죠. 목의 중심. 목의 중심에. 네, 이거는 뭐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마한 사회의 독특한 특징이다. 뭐 지금 우리에게도 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같이 모여 살고 동네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이런 그런 문화는 옛날부터 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그 뛰어난 문화 또 독자성을 가진 문화를 후손들에게 잘 알려야 될 텐데요. 나주에서는 이거를 축제로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예. 네. 어느새 이제 뭐 지역의 대표 축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20만 명이 방문한 나주시 대표 축제로 마한문화제가 이제 금년 6번째로 이렇게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아쉽게도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네. 마한문화제는 고대 국가인 마한을 역사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역사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하여 범국가적 관심을 유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마한문화제는 단순한 유적과 그 유물들의 관람을 넘어서 선조들의 삶과 문화를 체험하고 또 교감함으로써 마한인들의 후회라는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그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신도시로 대표되는 이런 경제라든가 또 나주의 고대 역사와 문화, 교육이 좀 합해지면은 나주가 이번엔 기회에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마한문화제를 좀 더 활성화해서 축제장 일원을 연중 즐길 수 있는 전국 단위의 테마 관광지로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분군 주변에 경관조명 설치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네. 고분의 이미지를 바꿔 야간 경관조명 야간 고분 산책로를 개발하고 아울러서 그 부장품들 중 말을 장식했던 마구를 활용해서 마구 체험장과 체험 캠프 등을 통해서 관광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 그런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일대가 정비가 잘 돼 있고 거분도 상당히 크거든요. 네.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마 인상적으로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잘해오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식으로 또 변화를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지금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거는 나주 밭나물 중심으로 한 거대한 고분군들이거든요. 네. 뭐 직경이 40m가 넘는 무덤들이 즐비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큰 무덤을 만든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하면서 어떤 생활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뭐 4, 5세기 고대 국가 단계까지 올라간 그 집단이 네. 나대지에 머물러진 않았을 것이고 네. 나름대로 이제 그 성에 가까운 그런 이제 촌락을 이루고 네. 도시에 가까운 그런 시설에서 거주했을 터인데 그걸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네.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런 유적을 찾아서 발굴해 나가고 그 발굴된 거를 관광 자원으로 이용하고 발굴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당시 마을들을 복원하고 그 마을 안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부가가 된다면 훨씬 더 다채로운 관광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긴 그 금동관이라든가 이 원관을 만들려면 뭐 어디 뭐 나대지에서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딘가에 틀림없이 있을 테니까 지속적인 발굴이라든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또 특별법 포함이 되면서 그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걸음마 단계일 수도 있고 다른 곳이 어떻게 해왔느냐를 좀 봐야 될 텐데 네. 경주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야문화권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 네. 가야문화권이 또 마음과도 또 관련이 있다고 좀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야문화권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채택되었습니다. 네.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와 정비사업 추진 계획 등을 수립하고 금년까지 그 400억 규모의 그 예산을 국비로 투입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까지 마한 역사 교과서 발간과 학술대회 개최 그리고 각종 유적 발굴 등을 통해서 마한 역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이게 튼튼하게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왔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 역사 문화 유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문화 공원 조성과 기반 시설 구축 등을 성실히 저희들이 그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 가야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가야권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열심히 발빠르게 좀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이 가야권을 좀 주시를 해야 된 이유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교수님 거의 비슷한 시기였었고 또 관계도 좀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약간 농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야하고 마하는 삼국사기 봉기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삼국사기 하면은 고구려 봉기, 백제 봉기, 신라 봉기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야하고 마하는 빠져 있습니다. 네. 아마도 통합된 국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김부식 선생이 그냥 이제 빼지 빼고 하는 게 않은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사회 구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이룬 점에서는 다른 나라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전속 시기에 있어서도 마한이 530년경에 이제 소멸이 됐고 네. 대가야가 이제 마지막 소멸한 게 562년입니다. 네. 삼국이 통일된 게 668년이죠. 네. 통일 시기 100여 년밖에 차이가 안 될 정도로 오랫동안 공존했던 사회거든요. 네. 그런 관계 속에서 고대 국가 체제를 먼저 갖춘 백제하고 신라가 남쪽을 압박하죠. 마한 가야를.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대단히 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네. 용로를 통해서 해로를 통해서 교류했던 고고학적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가야가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전남 동부 지역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도 이제 두 문화가 겹치는 지역이 있을 정도이죠. 아무튼 앞으로 연구가 된다면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이 밝혀질 겁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교류가 안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로 봐서는 가야권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특별법 속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마한도 항상 같이 연구 개발을 또 보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삼국사기 봉기에서도 빠졌어요. 그 이유는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후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서 이제 빠지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교과서에 반영하는 거는 저는 역사문화권 선정이 못지않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과서는 이제 청소년들로부터 우리의 역사를 배우는 네. 중요한 이제 자료인데 거기에 마한의 역사는 60년 전 이병도 박사께서 제시한 그 견해가 들어있어요. 아, 이거는
150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네. 하루빨리 마흔의 새로운 역사를 담아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건 전국 규모뿐만 아니라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역사적 자긍심을 네.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과서에 수록이 되면은 뭐 초중고교 수학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자료들이 우선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뭐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타 지역의 학생들이 답사를 오면 이 지역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빨리 더 힘을 모아서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름대로 나주는 또 마한 관련 뭐 자료들을 또 교과서에 또 싣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제 이 정비 사업은 이제 속도를 저희들이 낼 수 있겠다 싶은 것은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다만 특별법이 시행된 시점이 2021년 6월이기 때문에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역사 문화 정비라든지 이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는 정비구역 지정과 그 시행 계획 승인 신청 등을 절차 등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할 것이고요.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마흔사 복원팀을 네.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지금 대처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관심을 갖고 함께 해준다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교과서에 실리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나주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 가르치기 위해서 자료들을 마련해서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더 많은 연구와 또 다른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역사 교과서를 좀 저희들이 발간해서 좀 학교 측에 보내준 것은 있습니다. 네. 어떻든가요? 뭐 좀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그 안에 있는 역사적인 자료라든가 연구들도 지역에 있는 뭐 연구자들이 다 함께 하신 건가요? 이게 저희들 시비로 발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양을 못해서 학교 맞이 그 몇 권씩을 보내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도 해갈 계획입니다. 네.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역 학생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지역 학생들밖에 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국 규모의 그래야죠. 검인정 교과서에 네. 지금 검인정 교과서가 여러 종이지 않습니까? 다 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워낙 그 통설을 중심으로 교과서가 집필이 돼 나왔기 때문에 네. 바꾸는 일은 아마 상당한 또 시일이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집필에 참여하는 필자들이 이제 기존 통서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새로운 견해를 수용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예.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서 잘 정리가 안 될 경우에 예. 외부에서 인정해 주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랬을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요. 큰 도움이 되는. 예. 어떻습니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데요. 예, 우리 시는 마한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마한문화 유적의 세계 문화 유산 등재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백제 문화유적은 2015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서 백제 유적들이 온전한 그 보존과 기반 시설물을 조성하는 등 왕도로서 그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시도 지난 2019년도에 우리 시와 그 더불어서 전남도 영산강 유역 10개 시군이 마한 문화권 발전 협약을 맺고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준비를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도 10만 나주 시민뿐만 아니라 또 185만 전라남도 도민 전체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마한 문화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백제 같은 경우에는 세계문화유산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예. 2015년. 2015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느 것이 포함이 됐습니까? 이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게 엄격한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백제권에서도 공주, 부여 그리고 익산의 일부 유적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 서울 한성백제 것은 포함도 못됐어요. 몇 가지 이제 불비한 사항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 세계문화유산에서 요구하는 네. 그 기준에 맞는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네. 완전성이라든가 또 진정성, 또 이제 흔히 OUV라고 표현이 되는데 네. 뭐 특출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거,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줄인 말인데 다른 곳은 보일 수 없는. 예, 이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 유네스코가 관심을 가지고 심사하고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머리를 모아서 학계뿐만 아니라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해당 시군 지자체와 힘을 합해서 네. 그 조건에 맞는 거를 골라야 됩니다. 교수님이 그런데 보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가지가 아마 고려가 되겠지만 첫 번째는 네. 온관입니다. 공관. 예,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면서 부분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나와요. 네. 중국 산동, 베트남 동부, 일본 큐슈, 네. 그리고 영산강이거든요.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사이에 둔 연안 지역들입니다. 네. 아마도 해양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네트워킹이 이루어진 사회의 공통적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OUV에 네. 해당하는 이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해양 세력들이 연계가 됐다면 중요한 항포구들이 중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유적에 항포구와 같은 시설들도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항포구. 예, 그 항포구에 또 중요한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뭐 한평이라든가, 네. 뭐 고음이라든가, 네. 그래서 많은 지혜를 모아서 선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주시 차원에서 많이 도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이제 저희들이 10개 시군이 모여서 그런 일들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발전 협약을 맺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그 등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뭐 철저히 준비해서 그 세계 문화유산의 등재를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또 전 국민들에게도 마한문화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 지역 공동체에 대한 그 공감대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호남의 그 중심 도시 나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나주시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네. 나주가 이것만 잘 된다면은 나주는 약간 그 독특한 색깔의 도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도 있고 현대도 있고 네. 역사도 있고 문화도 있고 경제도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 고대와 중세, 현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도 온 힘을 다해 나갈 것이고요. 또 이번 특별법이 고대 문화의 보존과 정비의 시작점이라 한다면 나주읍성 도시재생 사업과 박물관 도시를 만드는 중간점이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대도시 영산포는 그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새롭게 재생하는 종착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나주가 명실상부한 역사 문화도시로 의식 이상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만 된다면은 뭐 우리 지역에 왔을 때 뭘 보러 가야 돼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뭘 봐야지 이렇게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학계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그 완전성 같은 경우는 그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보존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네. 뭐 많은 개발 속에서 파괴가 되고 심지어는 그 유적 안에 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해 요소입니다.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전체적인 경관을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진정성은 그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학술적으로 규명이 돼야 됩니다. 역사적 의미가 불분명한 거를 지정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건 뭐 많은 노력이 또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뭐 OUV는 아까 말씀드렸고 또 세부적인 기준들이 7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준들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가 덜 된 분야는 연구를 해야 되고 보존이 덜 된 지역은 보존의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가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7개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7개 시군이 이제 기관을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학술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주가 중심이 됩니다만 나주 위에 해당 시군들이 있으니까 힘을 합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중심지인 나주가 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산강 유역 그 행정협의회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용역비를 한 2억 들여가지고 그 모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 용역 결과물도 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제 결집한다면 충분히 근거나 자료들은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그렇죠. 마한이 옛날에 나주 안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마한 안에 또 54개 또 네. 예, 소국들이 소국. 있었다고 하니까 예. 그게 영산강을 쭉 따라가면서 또 전남, 광주 뭐 일원에 다 있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다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행정적으로 또 그걸 좀 뒷받침을 네.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중심이 나주이기 때문에 이 18개 이 영산강 유역 그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가고 있지만 네. 어디나 마다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아까 말씀대로 하순도 그렇고 영암도 그렇고 한평도 그렇고 뭐 유역 전체가 다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일들 담양도 그렇고 뭐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주가 중심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건 네. 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수님 근데 왜 광주는 빠져 있나요? 광주도 가까이에 있는데. 그러니까 영산강 유역의 상류로서 네. 백제 가야하고 가장 가까운 접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상하게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되다 보니까 광주는 광주대로 또 관심을 갖는 분야가 별도로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문제까지 그동안 크게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네. 광주 시창동 유적만 하더라도 정말 마한을 대표하는 중요한 유적지인데 빠져서 저도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광주도 추가할 필요가 있겠죠. 네. 학술적인 연구도 공동으로 해나가자는 의미로 그렇습니다. 같이 이렇게 함께 하자는 의미로서 예, 지금 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움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특별법에 아무리 포함이 됐더라도 그 발효가 내년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21년 6월입니다. 21년 6월. 예. 그러면 시간도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고 발효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노력은 이제 국가특별법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많이 앞으로도 해가야 맞겠죠. 네. 그런 준비들을 철저히 해가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이게 말씀하신 그런 연구라든가 예. 발굴이 한두 해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건설 공사라면 공기 정해서 그냥 역량을 집중시켜서 뚝딱 완성시킬 수 있지만 학문의 세계라고 하는 건 첫째 이제 그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학문 후속 세대의 지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이제 대학원생들 관심을 갖도록 지원해 나가고
또 연구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개발과 연구는 서로 병행해 나가는 두 트랙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 개발에 있어서 물론 이제 법안에 포함된 문화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기본 배정은 될 겁니다. 네. 그러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 계획을 올리지 않으면 추가 지원을 해주기가 어렵거든요. 네. 명분이 있어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 각 지자체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들이 네. 주축이 돼서 네. 학계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좋은 행정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뭐 건설교통부 또 문광부 문화재청 이런 데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나가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네. 명분 없이 그냥 주지는 않을 겁니다. 지역 대학을 포함한 민관, 뭐 학계 모두 다 함께 그렇습니다. 힘을 모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마는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끊임없는 아이디어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지원은 또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민선 7기에 취임하면서 나주를 호남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시민들이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그런 나주, 네. 또 모두가 행복한 나주를 만드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금년 우리 시에서는 교육과 문화, 또 산업이 함께하는 미래 지향적 도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세대별 맞춤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학습 도시 지정과 또 선열들의 뜻과 넋을 기리는 그 의병, 역사, 공원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주의 혁신산당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일원으로 강소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은 우리 처녀 공직자와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한문화권 정비 개발 사업도 차분하게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 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역사 문화도시의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그 응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뭐 학술적으로야 워낙에 뭐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으니까 사실 많은 연구는 이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뭐 그냥 뚜벅뚜벅 소고름이 될지라도 하나하나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이제 이 고대 문화권이라고 하는 거는 문헌 기록에 나오는 최초 역사적 실체로부터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대 이 지역 문화의 뿌리가 만에 있기 때문에 이게 1500년, 2000년 전의 그 역사의 일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네. 우리하고 연결되고 미래하고도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앞으로 삶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모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뭐 모두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누군가 앞서가지 않으면은 함께 가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강민규 시장님이 나주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욕이 있으시니까 네. 좀 선도적으로 관련된 그 지자체들하고 협력해서 가능한 한 짧은 시일에 그런 지역 개발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적어도 마안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들이 좀 도움을 좀 서로 주고 받았으면 좋겠고 뭉쳤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마한사복원을 비단 꼭 나주시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행정협의회라는 그 전라남도에 있는 모든 시군이 힘을 합해서 이걸
이번 기회에 특별법이 마련돼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일은 어떻게든지 성사시켜서 꼭 그 소정의 결과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가가 관심을 가져줄 때 우리가 모든 노력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이끌어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앞으로 나주시가 중심이 되어서 해갈 것입니다. 네,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네. 예,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아내는 것은 정체성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제 안에 속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마한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는 드러내줄 수 있는 그 마한의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역사와 문화가 책 속에만 있지 않고 또 경제로 또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이번에 마련이 됐습니다. 이게 꼭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광주 MBC 특별대담 마한 나주의 빛이 되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